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미래를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은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아웃소싱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 9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가지 방법을 아시면은 부동산을 싸게 사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을 싸게 사는 방법. 누구든 안 그렇겠는가? 다른 외식거리에 비해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더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누군가 치킨을 생산자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면 그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지 않겠는가? 물론 얼마 못 가서 망하겠지만 결국 판매자나 구매자나 효율이 문제다.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는 사람들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시세는 형성된다. 치킨이든 부동산이든 싸게 사려면 최대한 생산자 가격에 가깝게 매입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 물건들이 이에 해당할까? 첫째, 부동산 사무실에만 나오는 급매 물건이 해당이 된다. 이 급매라는 말에는 경매 나가기 일보 직전의 물건부터 이혼 중인 부부의 물건, 현금은 없고 부동산만 소유한 사람들의 상속 물건, 공매 처리될 가능성이 물건 등이 다양하다. 관심지역 공인중개사와 친해져야 하는 이유다. 둘째, 시공사나 시행사의 대물 물건이다. 분양상가나 오피스텔 투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시행사에서 공사 대금을 시공사에 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때 어쩔 수 없이 사업 진행 중인 물건으로 대체할 경우가 많은데 이 물건들은 시공사 사정상 빨리 현금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낮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투자자들에게 온다. 물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한다고 나에게 오지는 않는다.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온다. 셋째, 사업을 하는 회사, 즉 시행사에서 분양을 하고 일부 남은 물건들이 있다. 회사는 이렇게 남은 물건을 빨리 처분하고 다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우리 같이 컨설팅을 하는 회사에 많은 의뢰가 들어온다. 소형 아파트부터 오피스텔, 특히 상가의 의뢰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 부동산에만 의지하여 좋은 물건이 나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 네트워크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운 좋게 이런 물건들을 만날 수 있다. 넷째, 시행처,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 혹은 각 지자체 산하 기관들에서 입찰 또는 추첨을 통해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추첨 물건에는 신도시별 점포 경영 단독주택이나 주거 전용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을 포함하여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들이 있다. 아파트 분양권처럼 당첨 시 총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치르고 분기별로 중도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초기 부담금을 덜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 많은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 아파트 부대시설인 단지 내 상가는 LH나 민영건설사에서 최고가 경쟁 입찰을 통해 물건들을 공급하며 전자 입찰을 통해서 진행된다. 일반 민영 건설사는 자체 모델 하우스 등에서 현장 입찰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 전자 입찰과 다르게 현장 입찰은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기에 전문가의 컨설팅과 함께 진행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다섯째,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힘을 뭉쳐서 하는 공동구매를 통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자주 공동구매를 통해 재화를 구입한다. 홈쇼핑이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자주 그러한 풍경을 목격할 수 있다. 이 방법을 부동산에 똑같이 적용해 보는 것이다. 필자는 수익형 물건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거의 공동구매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월세 500만 원을 받기 위해 통상적으로 12억 원의 시장 가격을 가진 부동산을 보유해야 하지만 이 방법이라면 자기 자본 약 3억 5천 원에서 4억 정도만 있어도 가능해진다. 직장인들은 돈이 없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뭉쳐야 한다.
뭉치면 자본력과 조직력이 갖추어져 생산자 가격으로의 접근이 쉬워진다. 여섯째, 아파트 분양가 투자다. 물론 투기 수요 억제책인 파리 대책으로 인해 열기가 뜨거운 지역, 이른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기회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 광역교통망이나 지역개발을 통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수도권이나 지방에는 가능한 투자다. 당장 눈앞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 3년 정도 긴 안목으로 투자할 경우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아직도 많다. 예를 들어 영종도나 김포 혹은 서해축 개발 지역들인 시흥이나 수원 그리고 용인 등이 해당이 든다. 우리가 각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다. 일곱째, 가장 보수적이며 가장 일반적인 투자 방법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투자나 상가 투자다. 투자의 모범 답안이 서울인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그 가치는 더욱 올라갈 테지만 직장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자금 투입이 높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특히 강남 4구는 접근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강북 광운대 역세권 주변, 노원 및 창동 역세권 개발지 주변, 수색 역세권 개발축 등을 공부하라고 강조한다.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 반드시 높은 가치를 형성할 지역들이기 때문이다. 여덟째, 신도시 조합원의 권리를 매입하는 것이다. 신도시에서는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에게 생활 대책의 일환으로 보상 외에 신도시가 형성될 지역의 점포 견연 단독주택을 감정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부여해준다. 이 중에는 자금이나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매매로 나온 물건들이 있다. 조합원의 경우 한 번의 전매를 허용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지역이나 뒷장에 나오는 성장 가능성 높은 신도시를 선택하여 지역 부동산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았다가 매입이 가능한 시기가 오면 적극적으로 구입한다면 꼬마 빌딩 소유주가 될 수 있다. 아홉째,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인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이 되어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방법이다. 장점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호수 지정까지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토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초 분양가는 낮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올라 투자의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구도심의 지역주택조합 방식보다는 신도시에서 가끔 이루어지는 지역주택 방식으로 분양 시 적극 청약하라고 한다. 예를 들면 송도나 평택 지제역 주변 등 도시개발로 진행되는 지역은 향후 전망이 밝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도 없을 수 있다. 문제는 기회를 찾아 나서려는 의지다. 잘못된 소문 때문에 혹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오늘도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놓치고 회사 생활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다. 물론 그 사람의 탓은 아니다. 하지만 기회를 얻고자 했을 때 기회를 놓치는 건 그 사람의 탓이다. 레버리지하고자 공부를 하고 전문가를 찾아 나서고 생산자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의지와 그에 따르는 실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잠든 의지를 열정의 불길로 일깨워줄 방아쇠를 지금 당장 당겨야 한다. 근데 오늘은 좀 길긴 하죠.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9가지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를 이제 한 번씩 하나씩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사무실에만 나오는 급매 물건, 이거 아주 진짜 좋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노리고 있는, 그래서 좀 재미를 보는 이제 물건 중 하나인데, 사무실에만 나오는 급매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뭐 인터넷이 잘 되니까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뭐 이런 다음에 이제 부동산 사이트들에서 물건을 검색해서 보고 이제 부동산 연락을 해서 그 물건을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진짜 알짜 물건들은 그렇게 올리지 않습니다. 정말 싼 물건, 정말 알짜 물건들은 부동산이 올리지 않고 자기들만 갖고 있다가 정말 살 거라는 판단이 든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소개합니다. 그 물건은 진짜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잡는 게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당연히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을 좀 몇 군데 사겨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금매 물건은 저도 진짜 완전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시공사나 시행사의 대물 물건이다. 이제 시공사나 시행사의 대물 물건은 시행사에서 공사 대금을 시공사에 주지 못할 때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시공사의 경우는 이제 빨리 현금화를 해야 되니까 물건을 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파는 건데 저는 이런 물건 사본 적은 없고 가서 설명을 들은 적은 있죠. 그러니까 뭐 실제 뭐 분양가 대비 싸긴 쌉니다 진짜.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되는 건 있지만 정말 그 물건 자체가 좀 분양가가 비쌌다거나 혹은 입지가 좋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업을 하는 회사, 즉 시행사에서 분양을 하고 일부 남은 물건들이 있다. 이 물건들을 이제 파는 건데 이 물건들은 이제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죠. 현재도 이제 좀 분양이 안 되는 지역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분양이 안 되는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이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진짜 뭐 안 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분양을 실패한 데는 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분양가 대비 얼마 할인된다고 사시면은 조금 이제 안 되고 왜냐면 할인해도 그게 제 가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살펴보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시행처,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 혹은 각 지자체 산하기관들에서 입찰 또는 추첨을 통해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전 당첨이 안 됐죠. 저는 이제 했는데 당첨이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점포 경용 단독주택이 나옵니다. 이거 수백 대 1입니다. 수백 대 1. 당첨되면 로또예요, 진짜. 이거 안 됩니다. 당첨되는 순간 뭐 몇 억을 버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백 대 1이 모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천 대 1까지도 갑니다. 저도 이제 몇 번 해봤는데 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판단하시기 좋습니다. 일단은 되면 좋은 거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낮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또 여기서 뭐 일반 민영 건설사는 자체 모델하우스 등에서 현재 입찰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뭐 저는 이거 해보진 않았습니다. 뭐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혹시 뭐 기회가 닿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이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가격을 가지고 가는 게 정말 좋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힘을 뭉쳐서 하는 공동 구매를 통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법이다. 뭐 이 부분은 이제 공동 구매를 함으로써 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수익형 물건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를 이제 공동 구매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10억, 20억짜리 건물 내가 살 수 없으니까 같이 할 멤버를 뭐 10명, 20명, 30명을 모아서 뭐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금을 나누면은 내가 투자하지 못했던 물건에 투자를 하게 되니까 훨씬 많은 투자 기회가 생기고 수익을 이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주의해야 할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공동 구매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투자에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비춥니다. 여기서는 뭐 필자가 이제 뭐 사람들 모아서 공동구매 했다고 하는데 업체가 끼는 경우에 이제 업체가 수익을 뭐 가져온 경우가 많고 또 그 공동구매를 같이 한 참여자들의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비추합니다, 비추. 여섯째, 아파트 분양가 투자. 뭐 아파트 분양가 투자는 뭐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당첨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뭐 사실 뭐 경쟁이 뭐 청약 경쟁률이 뭐 수백 대 1인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당첨이 됩니까? 돈 대면에 당첨된 건 다 아는데 당첨이 안 돼서 돈을 못 법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뭐 영종도 같은 경우 여기서 예를 들었지만 영종도 같은 경우 미분양이 아직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미분양이 있는 사이 분위기 속에서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하셔서 잘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별 아파트의 입지라든지 뭐 그 물건들 같이 잘 따져서 이게 왜 미분양이 됐는지 이런 것도 잘 판단하시고 여기에 청약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잘 판단하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곱 번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투자나 상가 투자.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가 과연 싸게 구입을 하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그 시간 대비 그 기대되는 수익을 연으로 나눠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생각보다 좀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계획했던 대로 되느냐도 이제 문제죠. 계획했던 대로 되면 다행인데 또 지지부진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래 가치가 다 반영이 돼서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뭐 광운대 역세권 주변, 노원 및 창동 역세권 주변, 뭐 수생 역세권 개발축을 공부하고 이쪽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도시 조합원의 권리를 매입하는 것이다. 저도 뭐 이거를 이제 부동산에 소개받은 적이 있고요. 실제로 뭐 투자를 하기에는 금액이 좀 너무 커서 조금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를 해볼 만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자금 뭐 몇천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좋은 기회를 잡으시면 이것도 역시 큰 재미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홉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인 지역주택조합에 자격이 되어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구입하는 방법이다. 저 이 방법은 아주 그냥 비추합니다. 비추. 저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정말 어렵습니다. 뭐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됐을 때 얘기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업이고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토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 확보에서 굉장히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시간이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계획대로 내가 이제 아파트 입주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시간이 지연되고 뭐 사업이 점점 지연될수록 사업비라는 게 점점 올라가겠죠. 사업비가 올라가면 더 추가 분담금도 요구합니다. 이 시행사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다 따지면 정말 싸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불확실한 사업에 굳이 내 돈을 묻어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투자 기회도 많은데 굳이 지역주택조합을 해서 뭐 몇천만 원 좀 싸게 사보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좀만 뭐 신문 기사 검색해서도 아시겠지만 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비춥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죠, 차라리. 저는 제 생각이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지역주택 사업이 잘 돼서 아파트가 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있긴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 이제 물건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말을 여기서 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도 없을 수 있다. 문제는 기회를 찾아 나서려는 의지다. 아주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미 다 올랐어 혹은 싼 물건은 없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물건이 나올 때까지 돌아다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저도 투자 기회를 늘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발로 뛰는 만큼 좋은 물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회를 얻고자 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좋은 물건을 딱 보자마자 낚아챌 수 있도록 좋은 물건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좋은 물건 정말 싼 물건들은 내가 그 자리에서 사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사가기 때문에 내가 그 좋은 물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저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읽으셔도 괜찮고요. 제 영상을 많이 봐주셔도 괜찮고 네, 그렇습니다.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아웃소싱했다. 두 번째 이야기. 네, 오늘은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았고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또 여러분에게도 좋은 영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는 만큼 저도 더 많은 힘을 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